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월 6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뉴욕 시장 잠깐 보면 뉴욕 시장도 그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크게 오르면서 전체적인 상승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5일 연속해서 그 하락하던 거를 멈춰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 ISM 제조업 지수를 비롯해서 그런 그 경제 지표가 여전히 이제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 이런 거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시장은 받아들였고, 또 AI 산업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시장을 상승 마감을 시켰습니다. 오늘 월요일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5% 가까이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장 초반에는 그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위에 서 있었어요. 그 매도 위에 있다가 오전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10시 반 좀 지나가면서 이게 이제 매수 우위로 스탠스가 싹 바뀌는,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혼자서,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벌이던 개인은 매도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늘려나가면서 지수는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3,76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640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5,416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488.64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1.91%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0.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한 이후에 그 주체별로 매도 매수가 바뀌거나 코스피처럼 그런 변화는 없었지만, 개인들의 매수는 계속해서 유지됐고, 기관의 그 매도는 규모가 그렇게 매도 쪽에 서 있었지만 규모가 이렇게 큰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 외국인이 좀 매도를 일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555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46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1,613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도 상승폭을 넓히면서 717.96포인트,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1.73%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끝냈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은 워낙 빠졌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까지 갔다 왔잖아요. 전국 상황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크게 큰 그 악재만 없으면 웬만하면 이제 좀 오르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가 양봉을 지금 4일째 계속해서 붙여나가고 있어서 상승 추세 형성이 코스피보다 빠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코스피도 역시 이제 양봉을 지난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지속적으로 붙여가고는 있지만, 그 추세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이제 코스닥보다 조금 느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지난주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 이제 그 상승 추세의 형성을 좀 이렇게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제 서울시장 외환 환율은 1,468원 60전. 오늘도 70원 이상 갔다가 막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쨌든 1,468원 60전에서 70원 밑으로 내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시총 그 상위별 종목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샀어요. 그래서 외국인은 삼성전자 958억 샀고, 기관도 551억을 샀고, 삼성전자 자사주는 543억을 샀고,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2,924억을 샀는데, 외국인이, 기관도 535억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코스피를 진짜 오랜만에 그 거의 3천억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2,800억이 조금 넘었고 오늘은 이제 3,700억이 넘었으니까 그래도 좀 사는 것 같이 어쩌다 좀 산 거 말고 같이 지금 이 거래일을 연속해서 사고 있고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외국인이 이 거래일을 연속해서 사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돼요. 이게 추세적이냐 아니냐를 이제 따져보는 게 앞으로 시장을 보는 그런 이제 그 방향을 잡기 상당히 쉽다. 반면에 이제 뭐 LG 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이 79억을 팔았고 기관만 154억을 샀고 현대차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습니다. 435억, 291억. 기아는 외국인만 55억 사고 기관은 75억을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는 외국인 204억, 기관 233억 이렇게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보면 오늘 이제 알테오젠, HLB,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것들은 전부 그 외국인과 기관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외국인만 115억 팔았고 기관이 20억 샀는데 에코프로는 외국인도 기관도 전부 팔았고 HLB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고 에코프로 BM만 외국인이 23억 사고 기관은 뭐 1억 정도 사고 뭐 그냥 보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 움직임을 보면 갑자기 이제 오후로 가면서 좀 더 오전부터 강했지만 했던 게 이제 그 바이오 의학, 제약, 뭐 백신 진단 이거인데 이거는 이제 오늘 뭐 결정적인 게 있죠. 중국에서 그 신종 독감, 새로운 바이러스 독감이 확산됐다는 소식, 제가 뉴스도 보내드렸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한테 코로나19를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뉴스만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고 굉장히 좀 심하게 앓는다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그냥 뭐 공짜로 놔준다는데 독감 예방 주사 아직 안 맞았는데 맞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갑자기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쪽 관련들이 쫙 움직이는 동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7일부터 10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그 CES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뭐니 해도 최고의 이슈가 양자 컴퓨터죠.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것들이 이슈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로 떠오르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또 우리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밸류체인이 움직이는 건 이것도 이제 그 CES랑 관련이 깊은 거죠. 그러니까 CES에서 지금 양자 컴퓨팅하고 AI하고 두 축을 놓고 이제 막 보는데 사실 이게 다 같은 축이죠. 그러니까 AI 실현을 구현해내려면 뺄 수 없는 게 이제 반도체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부각이 되는 거고, 그 반도체 밸류체인을 따라서 뭐 쭉 내려가다 이제 소재 장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또 우리 시장에서도 나타났고, MLCC 유리기판 이런 것도 역시 반도체 밸류체인이면서 이것도 CES 영향을 받는 섹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움직였는데 이거는 이제 2차 전지 그 전기차 판매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하는 이제 소식이 들려오고 또 거기에 이제 지원금도 계속 지원해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져서 많이 팔려요. 그것도 좀 감안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율주행, 요것도 어떻게 보면 AI랑 맞물려서, CES에서의 중요 테마 중에 하나가 되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것도 오늘 이제 우리 시장에서,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있죠? 로봇, 드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도 역시 이제 CES 이벤트랑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번 주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의 주요 이슈들 또 거기에 따르는 기대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을 끌어올린 하루였다. 그럼 뭐 대만도 우리랑 구조가 비슷해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대만도 오늘 이제 좀 많이 오르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CES 이벤트 주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그렇죠. 무슨 뭐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그 시장이 떨어질 때도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고 오를 때도 뭐 어떤 이슈가 있어야 돼요. 오를만. 그런데 이제 시장은 그거를 가능하면 빨리빨리 이게 미리 땡겨다 쓰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근데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그러니까 화요일 미국 시간이죠. 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열리는 이제 CES, 이게 컨슈머 뭐 일렉트로닉 쇼, 그리고 뭐 우리 그냥 CES 이렇게 불리죠. 그게 이제 CES 2025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제 이번 주에 열리는데 이게 최대 이벤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상당한 이벤트예요. 우리 시장에도. 이게 있는데 우리 시장이 아무 반응을 안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반응을 하고 특히 우리 뭐 대만도 좀 비슷하지만 IT 쪽 방면에 그 여러 가지 섹터들이 이렇게 포진돼 있잖아요. 우리 시장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구조를 가진 그런 수출 산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서 특히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부문, 전자 기술 이런 쪽에 관해서는 상당히 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그 CS가 열린다 그래서 갑자기 뭐 여기가 뭐 실적이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와 관계없이 일단 시장에서 상당한 그 기대를 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벤트다. 이렇게 이제 밖에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앞장서서 대두되고 있는 게 양자 컴퓨팅 관련이잖아요. 이거하고 또 한 축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AI인데 이것들의 서로에 관계되는 밸류체인에 따라서 뭐 반도체도 있고 그 반도체 밸류체인 따라서 쭉 우리 시장에서도 장비까지 쭉 내려가면서 이제 영향이 있고 거기에 또 자율주행,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어떻게 전기차가 이제 바뀌어져 나가느냐. 그 다음에 이제, 미래형 인포테인먼트, 뭐, 이런 거, 자동차 관련해서도 이런 것들로 이제 되고, 또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로봇 아닙니까? 로봇. 우리도 이제, 생체 웨어러블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제 휴머노이드, 그런 이제 로봇. 그 다음에 또 드론. 근데 어떻게 보면 로봇과 드론은 거의 맥락을 같이 해요. 하나는 이제 위를 떠다니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AI 기술하고 맞물려 있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함께 이게 시장에서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러고 보면은 이렇게 이제 CES가 열리자마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이러는 거 보면 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만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당분간은 이 기술 중심의 이런 영역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래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쪽에 다 이런 기술들이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섹터 말씀드릴 때도 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포진돼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인류가 그냥 지금 있는 거 먹고 살자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자꾸 이렇게 등장하면서 그것들의 맥락은 역시 그 기술적인 발전, IT 기술적인 발전 그런 거를 밑에 깔고 있기 때문에 쉽게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뭐 다른 그거를 막 확 뛰어넘는 그런 거가 잘 안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을 그런 쪽으로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게 시장을 보는데 좀 좋은 시각이 아닐까.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양자 컴퓨팅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활하게 구현이 되려면 이게 모두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양자 컴퓨팅을 한다고 갑자기 뭐 어디다 양자 컴퓨터를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컴퓨팅 기술이 양자 컴퓨팅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해요. 어느 쪽으로 되든 간에 구현이 되려면 그게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부수적으로 꼭 따라붙는 게 뭐죠? 일렉트리시티죠. 이거 없이는 구현이 안 돼요. 뭐 양자 컴퓨터가 확 팍팍 돌아가고 뭐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크게 짓고 해도 전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전기는 점점 더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거기와 이제 관련되는 것들도 뭐 오늘 같은 데는 직접적인 데서 밀리니까 좀 쉽지만 또 이제 쉬었다 또 가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쭉 짚어보면 이런 구조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할 때 이런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중에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매매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10일 이평이 우상향하고 그 위로 5일 평균이 타고 올라가고 그 위에 일봉이 있다. 이런 이제 정의 구도를 생긴 거를 중에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여러분이 돈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뭐 소위 말하면 물린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제외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이제 정리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또 중요한 건 이제 이번 주에 열리니까 당연히 이번 주에 CES 이벤트가 이제 시장에서 시작된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얼마나 유지될 건가를 판단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이게 뭐 CES 끝나기도 전에 먼저 꺾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분위기, 이 이벤트가 시장에서 진행될 것이냐, 그런 거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맥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 나올 것 같은데, 수요일 날 오전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실적 자체만 받고 실적 자체가 화려하지 않다는 건 우리도 다 알죠. 뭐 짐작컨대 화려하지 않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그때 당시에 시장의 다른 여타의 상황들, 여타의 시장에 영향을 주는 여타의 상황들과 또 이것하고 어떻게 시장에서 소화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뭐 거기서 끝낼지 조금 더 끌고 갈지, 이게 이제 결정될 중요한 잣대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뭐 썩 좋은 그 화려한 결과가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지만, 이제 뭐 그때 당시에 특별한 시장 상황, 뭐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시장이 그 실적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좀 다르게 향후의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요일 날은 아침에 그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되고 나서부터 그 다음 움직임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그렇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장에서는 뭐 더 큰 혼란이나 이런 게 없는 한, 그런 악재가 없는 한, 지금 이게 뭐 계속해서 상승으로 이어져 가지 못하지만 일단 최악의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